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는 책이에요.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요. 111페이지. 감사는 관계를 치유한다.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관계라는 것이 인간관계를 말하는데요.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선후배 관계, 친구 관계, 그리고 가까이에서는 애인과의, 연인과의 관계, 부부 사이에서의 관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 정말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이 관계에서 이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하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야 하고요. 감사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 감사라는 거죠. 우리가 관계에서 감사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그렇고 연인과 처음 사귈 때도 그렇고 1년 있다가 이 사람하고 사귀고 헤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헤어질 거를 생각하고 3년 뒤에는 우리가 많이 싸울 거야 그런 걸 예측하고 결혼하고 연인 사이가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정말 좋아서 사랑해서 그렇게 결혼하고 그리고 또 그러한 연인 처음에 사귈 때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감사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이 태어난 거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태어난 그런 일에도 어떤 부모님한테 더 감사하죠. 이런 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아들을 정말 멋진 아들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까지 들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면서 서로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멀어졌다고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감사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초점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바라보는 상대방을 바라보는 초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이 책 내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보통 연인이나 부부 사이에서 막 그러죠. 조금 오래되고 조금 어느 정도 사귄 사이에서 당신은 나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어. 왜 이렇게 나한테 관심이 없어? 그런 말을 할 때도 있고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네가 나한테 해줄 게 뭐야? 그렇게 막 비난을 하면서 따지고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감정이 안 좋을 때 뭔가 서운하고 뭔가 안 좋을 때 내 맘대로 안 돼서 화가 날 때 상대방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러한 것이 상대방이 나한테 나에 대한 애정이나 그런 감정이 변했기 때문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고요. 상대방도 그런 관심이 없어지고 애정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져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나 자신 또한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관심도 없어진 거고 무관심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자꾸 안 좋은 면을 찾게 되는 거고 불만을 이야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관계에서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느냐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상대방을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태도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안 좋은 관계 그리고 또 소원해졌던 그런 관계들을 회복하는데 가장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봤을 때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감사 모임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소개해 드렸는데 감사 모임에서 어떤 분이 결혼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하고의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 모임을 하기 전과 감사 모임을 하고 나서의 자신의 생각을 그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남편을 소중하게 여기기보다 남편이 저를 속상하게 만드는 일에만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내가 남편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요. 남편이 나한테
뭐 속상해하게 하고 서운하게 만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고 그런 불만들, 비난들 그런 거에만 안 좋은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바라봤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 모임에 들기 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안 좋은 거예요. 남편이 미워 보이고 남편이 뭔가를 하면 못마땅하고 안 좋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감사 모임을 하고 나서 남편이 정말 남편을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바뀐 거죠. 문 밖에 그냥 밖에 창밖에 있는 모습만 봐도 멋있어 보이고 전화를 관계든 어떤 전화를 거는 뒷모습만 바라봐도 사랑스럽고 소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면서 그런 부부 사이의 관계가 엄청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사랑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죽이는 그런 생각이나 감정이 뭐냐면요. 비판, 경멸, 변명, 회피 이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이 네 가지 비판, 경멸, 변명, 회피 이 네 가지가 크든지 작든지 정말 위험한 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인간관계에서 이러한 행동들이 늘면 늘수록 정말 좋은 감정은 다 뒤로 밀려나게 만들고 안 좋은 감정들을 생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서로 좋은 점을 바라보고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소중하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해야 되는데 이런 변명이나 비판, 경멸, 회피 이런 네 가지 그러한 생각들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그만큼 힘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과 경멸은 상대방을 변명과 회피로 몰고 간다고 해요. 그래서 이 네 가지는 인간관계를 좀 먹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판과 경멸을, 그러한 감정들을 없애는데, 그러한 생각들을 없애는데 가장 좋은 해독제가 뭐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과 경멸에 대한 제일 좋은 처방은 사랑과 존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천생연분이 뭐 따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뭐 가치관이 잘 맞아야 돼. 그리고 뭐 취미가 잘 맞으면 좋지.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뭐 경제 생활도 그렇고 아니면 생활 리듬이나 그러한 것들도 서로가 잘 맞아야지 뭐 연인으로서 많이 오래가고 뭐 결혼해서도 잘 살고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천생연분인지 아닌지 그걸 많이 따지시는데 여기서는 그러한 조건들이 그러한 것이 하나의 조건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아주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인간관계의 행복은 누구를 만드느냐 하는 것보다 상대방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달려있다.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하고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절대로 맞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그러느냐에 따라서 잘 맞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랑 정반대의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인식하느냐, 상대방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것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여기 책 내용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행복 그 자체보다 당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이 상대방의 행동에 대해 느끼는 모든 감정은 행동 그 자체보다 당신의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해 줄 수 있어.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어.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는가 하면
반대로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뭐 사랑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존중하면서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좋게 생각하고 하면 한없이 좋은 점이고 그리고 또 이해할 수 있는 점이고 그런데 그 사람을 안 좋게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안 좋게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정말 저 사람 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정말 히스테리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좀 더 감사나 인간으로서의 존중이나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번 시각을 돌려서 한번 다시 한번 바라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좀 덜 미워지고 그리고 또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관계로 변화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파트너에 대해서 뭐 연인이나 가족 뭐 될 수도 있고 뭐 부부 사이에서도 될 수도 있는데 파트너에 대해서 감사하는 점을 찾아서 종이에 적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그것이 크든 아주 큰 장점이든 아주 사소한 장점이든 좋은 점이든 친구가 나에게 내 생일을 기억해 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을, 기분 좋은 말을, 인사를 해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한 사소한 거, 웃으면서 나한테 말을 걸어주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러한 크든 작든 그런 감사한 것들, 이렇게 리스트를 적어서 연습하고 내가 상대방에 대한 인식을, 그런 초점을 바꾸다 보면, 그런 노력을 통해서 하다 보면 표정이나 그런 말투에서 바뀌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런 감정들은 전염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그런 안 좋은 관계도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좋은 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한테 무조건 저 사람을 안 좋다고 해서 안 좋은 시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좋은 점을 찾고 그리고 또 장점을 찾고 감사한 부분들을 찾다 보면 좋은 관계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고 뭐 연인 사이에서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고 특히 부모 자식 간에도 내 욕심이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것을 거기에 초점을 내가 바라는 대로 커주길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감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뭐 학교에 잘 다니는 것도 감사하고 친구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런 부모의 뭐 능력이나 뭐 그런 것을 나한테 해주는 것을 그런 것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살아 계심으로 인해서 감사한 거고 내 옆에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감사한 거고 그런 감사하는 부분들 그러한 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부부 사이에서 남편이 스포츠를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만 오면 무조건 스포츠 채널을 틀고 TV 앞에서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얄밉고 속상해요, 부인은. 그런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맨날 축구 경기만 관심 있어 하고 나한테는 관심도 없어 한다고 그거에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초점을 바꾸라는 거죠. 내가 관심을 갖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남편이 그래도 일찍 들어와서 같이 있는 거에 감사한 거고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TV를 보면서 그거는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관심이 없어도 같이 보다 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런 걸 듣고 그래서 조금 더 알아가고 남편이 이걸 왜 좋아하는지 어떤 부분이 재밌나 얼마나 재밌길래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해서 그러한 노력들이 또 남편이 고마워서 또 부인한테 다른 면을 또 더 잘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일도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시선으로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무조건적으로 상대방한테 무조건 맞추고 동의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게 감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동의해주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좋은 점만 바라보려고 하는 것이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나도 존중을 받고 상대방도 존중을 해주고 그리고 상대방의 그런 생각이나 감정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대방과 나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을 만들라는 거죠. 어느 한쪽이 희생해서 참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조건 참고 희생하고 그게 감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의견, 관심, 그러한 것들도 똑같이 나와 상대방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소통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남편은 아까처럼 스포츠를 즐기길 원해요. 그런데 부인은 자신한테 관심 갖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 아니면 주방 집안일을 같이 해주길 바래요. 그러면 시청 시간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정하고 그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집안일을 같이 하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율을 해서 서로가 대화를 해서 서로가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그러한 것이 행해졌을 때 서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런 관계가 좋은 관계가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의 존중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감사와 서로를 소중히 여기는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배려와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감사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와 감사가 같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는 혼자 있을 때 인간관계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와 상대방이 있잖아. 그게 인간관계잖아요. 1대1의 상대방의 인간관계가 있는 거 하면 나와 여러 사람의 인간관계가 있고 다양한 인간관계가 있는데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감사와 소중히 여기는 그런 배려와 그런 마음이 그런 시각이 있어야지만 좋은 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또 서로가 좋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인간관계에서 힘들다면 그 힘든 사람과 왜 이렇게 안 좋은 관계가 되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시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장점은 무엇인지 좋은 점은 무엇인지 배울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바라보시고 하다 보면 좀 더 좋은 관계로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